네, 수석 다이아몬드 손재모 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시작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죠? 예, 제가 강의로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서요. 예, 오랜만이니까 또, 좀 소개 영상도 좀 준비했고요. 오늘 좋은 시간, 1시간 정도 남짓인데요. 1시간 정도 남짓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코로나 이후, 코로나와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메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봄입니다. 봄. 날씨가 오늘은 조금 빗방울도 내리고 쌀랑했는데요. 그동안 따뜻한 봄날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이 봄 같은 이런 봄날 같은 날들이 매일매일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봄은 겨울을 지나 봄이 왔듯이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또 겨울이 와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삶의 행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한번 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자,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는요, 아메이를 만난 지는 지금 이제 횟수로 24년째입니다.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에요. 나이는 그때 제가 26살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아이들이 없을 때고요. 우리 둘이 저희는 대학과 CC입니다.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CC고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PC방에서. 근데 저한테 아메이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PC방 사장님이세요. 이제 3학년쯤 되니까, 취업에 대한 어떤 그 걱정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잘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늘 막막하고 걱정이 많았던 그런 20대였습니다. 집에서 뭔가를 대줄 형편도 안 되고요.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학비는 제가 담당했어야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함이 가득했었는데 아메이를 들은 거예요. 근데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메이가 처음부터 비전 있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다단계 갖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권하시긴 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요.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야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 3권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거 책이 왜 있어?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학교에 있다니까.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도서관에서 1층 검색대에다가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치고요. 검색을 해봤는데 글쎄나 수백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제 열심을 좀 내려놓고 3층 경제 경영학 코너에 있다길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메이라고 써 있는 책을 뽑아가지고 3권 뽑아서 집에 가서 한 권 다 읽고 2권 정도 읽으면서요. 제가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아메이 이 일 같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책대로라면 내가 원했던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시작한 아메이가 벌써 횟수로 24년이 지났고 이 두 아이들이 없을 때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20살이 돼서 이번 달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세 아메이가 저희 가족에게도 시작된 거죠. 멋진 삶을 살고 있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꿈을 알았고 꿈꾸는 것을 배웠고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그랬듯이 누군가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메이를 재밌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아메이, 또 제가 공부했던 아메이, 또 제가 깨닫게 됐던 아메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아메이를 통해서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왜 사시죠?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다들 웃으시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그 시 아세요? 누구신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사냐고 물으면 웃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왜 사세요 물으면 웃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인생의 목적 뭘까요? 결국 인생의 목적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나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맨날 꼴찌 나와요. 이거 아시죠? 예, 이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29등이에요, 29등. 왜 이럴까요? 그래서 조사하는 회사에서요,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봤대요. 왜 안 행복하세요?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인의 삶의 분별 만족 지수를 이렇게 데이터로 뽑아놨는데요. 점수 제일 낮은 게 있죠. 2.2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결국은요, 돈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뭐 때문에 안 행복하지라고 고민해보면 돈 생각밖에 안 나요. 예, 이게 우리 현실인가 봐요. 근데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아세요? 이건 세계경제올림픽이라고도 불리죠. 예, 세계 경제 석학들, 교수들, 세계적인 기업들의 수장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거예요. 올해 2022년 세계경제포럼에서요, 앞으로 10년간 세계적 규모의 가장 큰 위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 이렇게 해서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계 위기가 5위입니다. 5위. 그러니까 5번째로 세계적 규모의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염병보다도 더 높은, 우리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높은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세계적으로 이게 생계 위기가 심각한 앞으로의 세계 경제 위기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이거? 자, 코로나가 우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팬데믹 그 후 3년. 근데 이제는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엔데믹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엔데믹은 엔드,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팬데믹은 대유행했을 때를 팬데믹이라 그러고요. 엔데믹은 이제 풍토병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독감처럼, 말라리아 이런 것처럼요.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위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상시화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 11월이 되면 또다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예. 자, 이런 엔데믹,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됐습니다. 예. 소비자의 관심, 소비자의 어떤 주요 관심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2022년 올해 소비자 관심사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중간에 떡하니 제일 큰 게 뭐라고 나옵니까? 미래 준비라고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경제가 불확실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경험한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장사를 잘한다고, 직장에서 업무를 잘한다고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고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코로나 같은 게 한번 터지니까 2년째 돈을 못 벌어요. 예, 그러니까 미래 준비가 가장 큰 소비자 주요 관심사가 된 겁니다. 예, 이유는요, 아래에 있는 경제 불확실성.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커졌냐 하면 수익을 다변화해야 된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키워드로 관심사로 다가왔고요. 재테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요. 건강과 면역이 중요해졌다. 이런 거요.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지겠다. 이런 거요. 소득 변화, 개념 소비를 해야 되겠다. 기기 이코노미. 요 왼쪽에 보시면 플랫폼 비즈니스, 위드 코로나, ESG 경영, 뒤에서 다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 코로나 동안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시간이 많아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들을 조금씩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3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꺼워요. 예, 좀 어렵고. 근데 제가 한번 두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 3가지 책에. 첫 번째, 위기의 상시화. 앞으로는 위기가 상시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에 반해 기회는 많아질 것이다. 이게 저 3가지 책의 주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살펴보기 전에 위기라는 게 뭐죠? 위기라는 한자어에는 2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기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생산수단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요구르트 아줌마의 진화 과정을 보면 생산 수단의 변화를 알 수 있답니다. 자, 예전에 요구르트 아줌마들은 이렇게 가방 들고 다녔어요. 기억하세요? 예,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거 했거든요. 예,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카트 끌고 다녀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또다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전동차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아직도 보이시죠?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와, 로봇팔. 막 이렇게 운전하고요. 예, 여전히 사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예, 수단만 진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요, 이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2015년과 25년 사이에 이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예측해 보시죠, 한번. 예, 바로 이겁니다. 무인 카트가 생겨버려 가지고요. 예,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인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요즘 생기는 새롭게 짓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가보시면요.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의 점포는 무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거? 경험하고 계시죠? 무인,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노동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부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무인 점포가 생기고, 사람들이 기업에서도, 고용을 늘리지 않고 로봇이나, AI 같은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노동, 즉 직장인들의 가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포, 자영업자들의 가치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그죠? 그 대신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 기업들 또는 로봇과 AI들이 이 줄어든 노동 가치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어려워진 삶을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수명이 증가했죠. 이제는 100세 시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100세 다 넘을 것 같아요. 이 100세 시대가 됐다는 건 또 하나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생애 주기 적자 기간이라는, 예, 생애 주기표인데요. 자, 우리는요, 요즘은 30세 정도 돼야 취업을 하죠. 취업하기 전에는 적자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취업을 딱 해요? 그럼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흑자 인생으로 돌아섰다가 쭉 해서 퇴직할 나이가 되면은 다시 적자 인생이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자 인생일 때는 누군가가 내 적자를 메꾸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초기의 적자는 누가 메꿉니까? 부모가 메꿉니다. 그죠? 후기의 적자는 누가 메꾸죠? 자녀들이 메꿔줬어요, 이때까지는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인데요. 지하가림도 못할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부모를 봉양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적자 기간에 비해서 흑자 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린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예. 거기다가요,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물가 상승 장난 아니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국수가 5,000원 했는데, 6,000원 했는데, 어느 순간 이번 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7,000원, 8,000원 하더라고요.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제 양복 드라이를 하면 보통 4,000원, 5,000원 했는데요, 한 벌에. 6,000원 받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냐 하면 거의 20% 올라버렸어요. 예. 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휘발유가 보십시오. 예. 1,500원, 1,400원 하던 게 2,000원대 육박했잖아요. 물가 상승, 우리의 또 하나 위험 요소죠. 자, 거기다가 아파트값 요즘, 야, 뭐, 좀 정부가 정리를 한다 그래도 연일 올라갑니다. 이게 정권별 평당 아파트 시대인데요. 강남 한번 보세요, 강남. 한 평에 6,900만 원입니다. 거의 7천만 원 육박하죠. 20평 아파트가 15억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비수도권도 역시나 뭐 3천만 원씩 하니까요. 대구에도 수성구 아파트들은요, 30평대 초반 아파트가 15억씩 합니다. 예, 이거 요즘에 청년들 못 삽니다, 아파트. 예, 그러니까 포기 세대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지뢰처럼, 예,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겁니다. 예, 인정하세요, 이거? 예, 눈을 돌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자, 근데 반면에 기회에서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기회도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요즘 머니러시 시대라 그랬죠. 돈 벌려고 안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 N잡이다, 투자다 해가지고. 요즘에 N잡들 많아졌잖아요. N잡노도 많아졌고요. 2잡, 3잡, 4잡. 네, 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어요. 라이더도 있고, 대리운전도 있고, 뭐 많아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벌거리들이 많아진 겁니다. 또 하나는요, 노동소득 말고도 투자소득. 예, 투자 열풍이죠, 지금요. 투자 하나 안 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미술품이면 미술품, 요즘 뭐 주식이면 주식, 예, 이런 것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요, 엔잡러들의 삶 그러면서 엔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주는 유튜버들 되게 많아요. 예,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엔잡할 거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투자거리도 되게 많아졌어요. 암호화폐, 주식, 뭐 요즘에 NFT, 메타버스 이런 거 되게 유행하죠. 예, 이런 것들요. 또 음악 저작권. 그리고 요즘에 지금 뭐 증권화, 증권으로 판명돼가지고 조금 뭐 이제 나라의 규제를 좀 받는다 그러던데 규제를 받아도 정식 시장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발달하게 될 겁니다. 예. 요즘엔 또 P2E 게임이라 그래가지고요. 플레이 투 언.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게임, 야, 돈, 하루 종일 해도 돈도 안 나오는 거, 그거 뭐하러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아이들 뭐라 그랬잖아요. 게임 많이 하면. 근데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요. 예,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겁니다. 동남아에는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의사 월급이 100만 원, 150만 원쯤 한다는데 게임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버는 친구들이 많아진 거예요. 의사 월급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더 이상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 월급 잘 나온다고 거기서 평생을 내가 월급 받고 살 수 있겠다. 큰일 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영업, 이제 좀 코로나가 풀리니까 잘 될 것이다.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때까지 돈을 벌어왔던 방법과 내가 해왔던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불안한 미래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돈 걱정.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뭐 어려워지진 않을까? 회사를 잘리진 않을까? 내가 하는 자영업이 요즘 또 힘들어지진 않을까? 코로나가 다시 온다는데 다시 와서 또 거리두기가 제한이 되면 또 장사를 못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매일매일 이런 고민 속에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삶 같습니다. 다 그렇다고요? 아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수입원과 우리의 경쟁 활동에 대한 어떤 관점,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사실 저는 경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법을 사회에 나와서 배우다 보니까 일해서 돈 버는 거, 직장 아니면 자영업 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소득, 하나는 자산소득. 우리는 늘상 이 노동소득 속에서만 살아왔죠. 월급을 받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죠? 근데 노동소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아미를 하고 알았어요, 저도. 예. 반면에 자산소득은요,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내가 점포를 갖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들인 거죠. 진작에 제대로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으면,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일찍 공부해서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산소득은 건물 임대료, 은행이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연금, 저작권 이런 것들을 자산소득이라고 부르죠. 자, 요즘요 파이어족이라고 유행합니다. 파이어족, 일찍 은퇴하는 거요. 자산소득 만들어서 은퇴하기, 이게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노동소득으로 은퇴한단 말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뭐라 그럴까, 먹고 사는 문제를 노동소득으로 해결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1%도 안 됩니다. 1%도. 대부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산소득가들입니다. 빨리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산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는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노동소득은 시간과 노동을 투입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처럼 이 바로 나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 그럴까, 목숨을 거는 거죠. 예. 바로 나오니까 일하면. 예.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나요? 안 줘요. 사장이 원하는 만큼 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면 제로 돼요. 제로.
결국에는 제로로 회귀합니다. 그러니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퇴직을 해도 나는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반면에 자산소득은요, 시스템 수입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건물,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면 거기서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금을 모아서 내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 배당금이나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그거는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시간과 노동을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자산소득을 만들다가 포기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포기를 해요. 예.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당연하게 자산소득은 시간이 걸리지. 내가 당장 돈을 투자할 수 없다면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이 걸려서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 누구나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려줄 수 있죠. 자산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잡을 하거나 뭔가 다른 소득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더 이상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유명한 투자의 거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메이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메이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가 24년 전에 가졌던 것처럼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아메이가 자산소득이 돼? 라는 걸 오늘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메이가 뭐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그래, 그 영업 아니에요? 영업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메이의 기본 개념은 소비를 바꿔보고 그 소비의 장점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수수료, 즉 공유와 연결에 대한 수당을 받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개념인데, 그 과정 중에 제품을 아직 모르고 아메이를 모르니까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메이가 100이라면 한 1, 5 정도의 그 과정만을 보고 영업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메이가 영업을 저도 안 했습니다. 예. 영업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본질은 영업이 아닙니다. 예. 자,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면 친구하지 마십시오. 예.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분이니까. 예. 그죠? 피라미드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상품이 이동이 없이 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당금 준다, 이런 거. 폰지 사기라 그러죠. 그런 걸 피라미드라고 그러고요. 다단계 판매는 물건을 같이 팔아가지고 그 수당을 위에 사람들과 나눠 먹는 방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 구매가 있거나 의무 판매가 있고, 뭔가 사업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투자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단계 판매라 그러는 거죠. 아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메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다들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플랫폼 기업입니다.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 여기 제가 아메이를 넣었습니다. 왜? 똑같은 거거든요. 예. 아메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소비를 통해서, 누구나 소비하잖아요. 소비를 통해서 그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인스타처럼. 예. 페이스북처럼. 그리고 공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줍니다. 아메이 지금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아메이 써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수입을 아메이로부터 연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습니다. 예.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앞에 개인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왜 개인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하면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은요,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기업들, 떼돈 벌어가는 기업들은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하면 돈 버는 건 확실해요. 근데 구축할 수 없으면 활용이라도 해야 돼요. 활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활용하는 사람들, 즉 배달의 민족에 등록해서 음식을 파는 식당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배달의 민족 등록 안 하면 도태되거든요, 경쟁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버처럼요. 파워블로거처럼요. 그죠? 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고, 플랫폼을 할 수 없이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메이가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는 활용을 넘어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메이 비즈니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합니다. 그 연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기업 가치가 10조나 됩니다. 카카오톡은요, 수많은 것들을 연결합니다, 소비자랑. 연결의 크기가 배달의 민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100조에 이릅니다. 아메이는 뭐냐고요? 아메이 역시 연결입니다. 뭐와 뭐를 연결하냐고요? 생필품과 소비자를 연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아메이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62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생필품의 품질을 어디서 떼갖고 와가지고는 품질을 보장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 내가 시켜 먹었는데 식당의 음식 맛을 배달의 민족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도 생필품을 우리가 어디서 떼갖고 와서는 품질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건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케팅을 만들긴 했는데 야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도 만족을 계속 시켜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차라리 우리가 옆으로 빠지자. 우리는 만들자. 해서 아메이는 생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62년 동안 아메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만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이 비네요. 연결해서 소비자에게 소비의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간에 유통과 광고를 없애서 소비자한테 바로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생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중간에 빈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회사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하 한 게 바로 그러면 우리 제품 써본 소비자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면 어떨까?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거죠. 왜? 써보고 좋으면 자랑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사다가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처럼 우리 아메이 제품 써보니까 좋던데 너도 한번 여기에 회원가입해서 제품 써볼래? 연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국 연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내가 연결하면 나만 연결이 가능하냐? 아니요. 이분들이 또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연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건 내가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곧. 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에서는 소비자가 연결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그죠? 소비자가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개인 플랫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 플랫폼인 겁니다. 아메이는 내가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또 연결시키니까요. 그래서 플랫폼이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내가 플랫폼의 주인이고 내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아메이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달의 민족을 만드시겠습니까? 카카오를 만드시겠습니까? 무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아메이의 원리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물건이 유통되는 과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총판도매 소매 또는 마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품의 정보는 어디서 얻냐? TV 광고나 신문 광고,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품 정보를 얻었죠. 즉, 중간 유통과 광고가 항상 중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메이는 과감히 62년 전에 없앴던 겁니다. 없앴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비와 광고비가 주니까요. 그 유통비와 광고비 줄어든 걸 생산 원가를 높일 수 있어요. 생산 원가를 높이면 고품질의 제품이 생산이 가능해요. 이건 우리한테 혜택인 겁니다. 소비자한테. 그리고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를 가지고요. 소비자한테 합리적 가격에 드릴 수 있고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돈 돌려드린다는 100% 만족 보증 제도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광고도 안 하고 유통도 없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알고 쓰냐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써보신 소비자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공유하고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유통과 광고 역할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쓸 때는 플랫폼 같지 않죠. 내가 그냥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전달하고 공유하고 연결해서 네트워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체감하시게 됩니다. 페이스북처럼, 인스타그램처럼, 유튜브처럼, 카카오처럼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럼 아메이는 뭘 하느냐? 나한테
내가 확장시켜 줬으니까 나한테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를 캐시백으로 전체 매출의 35%를 돌려드린 겁니다. 한국 아메이 전체 매출의 35%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이런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지금은요, 유행입니다, 유행.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진짜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가짜가 커지거든요. 요즘 다단계 피라미드 막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와, 다단계 피라미드 막 한 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진짜 많아요. 가짜가 너무너무 판을 칩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다큐멘터리. 그래서 SBS에서 소비자들에게 속지 마시라고,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다르다고 알려주려고 2년 전에 마케팅 인트로스 진짜와 가짜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에 진짜의 대표로 아메이 회장님이 나오셔서 아메이는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짜는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여러분들, 아메이 덕디보스 회장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 아메이의 인간관계, 즉 아메이가 확산되는 원리랑 오늘날 SNS랑은 매우 유사하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SNS의 원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죠? 인터넷이 없을 때부터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예. 얼마 전에는 우리 스프링 컨벤션의 아메이 행사에 세계적인 마케팅의 거장 필립 코틀러 박사가 초대됐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죠, 이분을. 아는 분은 압니다. 필립 코틀러 박사 올해 연세가 92세고요. 여러분들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입니다. 마케팅이란 말을.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한테는 구루로 통합니다. 구루. 네,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메이 행사에 초대돼서 아메이를 공부하시고 오셨습니다. 아메이에 대해서 칭찬 일색. 와, 이런 회사였어? 내가 쓴 마케팅 5.0 책에 딱 맞는 회사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동아일보에. 그분의 강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시죠? 지금 우리 리더에서 했었던 교수님이신데요. 경영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경영학과 학장님이신데 교수님이 필립 코틀러 박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수줍어하고 계시죠. 왠지 아십니까?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십몇 년간을 이분의 책을 보고 공부한 겁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자기가 가장 많이 공부했던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니까 본인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대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누구야? 나이 많은 사람 이러겠지만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최대의 존경심을 표한 모습입니다. 저게. 네. 이분이 아메이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이 함부로 어디 다단계 회사, 어디 작은 회사에 와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걸린 거기 때문에. 한번 강의 내용 1분 정도 제가 클립을 잘랐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하기 전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메이의 사업가들 그리고 ABO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도매사에 팔고 도매사는 또 소매사에 판매를 하고 소매사는 제품을 전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 제품에 대해 설명하거나 판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케찹 또는 옥수수 캔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가장 좋은 옥수수 캔이라고 예시로 들어보죠. 여기 제 경쟁 제품이 아닌 저를 구매할 이유가 있습니다. 스프도 똑같아요. 프로그레소가 아닌 캠벨 스프를 구매하세요. 캠벨 스프가 더 맛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캔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메이가 매우 훌륭한 점은 아메이에서는 ABO 여러분이 제품이 왜 좋은지 직접 설명을 할 뿐 아니라 구매 전 여러 질문 사항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차별화된 유통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모든 유통들이 아메이처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세계적인 석학이 뭐라 그러죠? 모든 유통이 아메이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메이입니다. 자, 한번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걸 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 자본주의를 살고 있죠. 시장 자본주의 원리는 누군가 소비하면 누군가 소득이 됩니다. 그죠? 맞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소비를 하면서 삽니다. 생필품 매일 소비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소득이 되냐 하면 이런 마트, 인터넷몰, 이런 생산자, 이런 사람들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중간에 광고하는 사람들 얼마나 돈 많이 벌어갑니까? 우리나라 1년 광고료가 가장 많은 친구들이 BTS입니다. 1년에 620억을 벌어갑니다. 광고료로. 김수현이 300억 벌어갑니다. 두 명만 해도 1000억입니다. 1000억. 아메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들에게 나갈 돈을 줄여서 소비자들이 이 역할을 하게 하고 소비자들한테 돌려주자, 나눠주자. 어느 게 더 소비자한테 득이 되는 소비입니까? 유통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메이에 똑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아메이로 소비하시면 내 소비가 우리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 수입을 통해서 네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고품질 제품 합리적 가격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요. 유통을 줄였으니까, 광고를 안 하니까. 거기다 쓰다가 마음에 들면 석 달 안에 돈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거 써보고 좋으면 자랑하시고 연결하실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연결과 공유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사업의 기회를 드리고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산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제. 나에게 유리한 소비는 어떤 것인가? 소득이 되는 소비는 어떤 것인가? 선택은 나의 몫인 겁니다. 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회사, 세계 최대의 회사가 아메이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공장입니다. 저기서 약 450여 가지 생필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1959년에 창업했고요. 6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7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아메이 소개 영상 보셨죠? 그죠? 수많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 100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세계 최고의 다국적 기업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겁니다. 회사 소개에 대해서는 뭐 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되게 독특합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모든 사람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게 아메이 이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소득의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윤택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2022년도 소비자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 관심사 키워드 보셨죠? 거기 ESG라는 게 나왔죠.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의 2030, 40은요. 이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사질 않는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제품은 돈을 더 내더라도 사겠다라는 겁니다. MZ세대 64%가. 과연 ESG 경영이 뭐냐? 요즘 기업의 화두입니다, 이게. 이 ESG 경영이란 건요, 이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요즘엔 환경적이어야 되잖아요.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공헌하는 기업이어야 되잖아요.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메이는 이 ESG 경영을 63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메이 세제 그러면 뭐 다 하시잖아요. 친환경인 거. 네. 포장지도 친환경이고 100% 재활용한 가능 포장을 쓰잖아요. 아메이 포장에 쓰는 잉크조차도 소이 잉크를 사용합니다. 아메이 세제통은 여러분들 흙이 묻으면 6개월 이내에 썩습니다. 네, 플라스틱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메이는. 한번 보시면 이게 동남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온이 높은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섬유유연제가 자주 응고돼가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과학자들이 매달렸어요. 해답을 찾으려고. 문제는 천연 원료라는 걸 알게 됐어요. 화학성분 조금만 넣으면 해결 가능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원하는 분들에게 100% 환불해드렸답니다. 하지만 제품의 성분은 바꿀 수가 없었다네요. 그렇게 천연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불편을 없애는 새로운 기술을 찾기 위해서 더 연구해서요. 1년 반이 지나서 해결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년 반이 지나서 연구한 그 연구 기술이 세계 특허가 되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아메이입니다. 친환경 맞죠? 네, E 해결됐습니다. S 볼까요? 소셜, 사회적 기여요. 아메이 회장님, 그러니까 전 회장님이시죠. 네, 창업자는 미국 내 기업의 미국 내 부자 순위로 항상 200등 정도 안에 들어가십니다. 이 아메이 가문이요. 200등 안에 들어가는데 항상 기부는 보면 20등 안에 들어가요, 랭킹이. 2014년도에 94밀리언 달러, 9,400만 달러 했네요. 약 1,000억 했네요, 1,000억. 기부를 1,000억 한 겁니다, 1년에. 2년 후에는 랭킹은 좀 떨어졌는데 금액은 더 올라갔죠.
1200억 정도 하신 겁니다. 예. 부자 순위는 항상 200등 정도인데, 기부 순위는 20등 정도라면, 감 오시죠? 예.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라는 거. 거기다가 우리 원포원 제품, 원포원이라 그래서 국내 중소, 제품은 잘 만드는데 판로가 없는 기업들을 아메이가요, 발굴해가지고요. 이 TV에도 나왔죠.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었습니다. 제품의 질이 좋은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서 상생합니다. 그래서 살려준 판로를 확대해준 기업이 25년 전에, 25년 전 맞죠? 쿠쿠 같은 회사. 쿠쿠가 아메이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성광전자라는 이름으로. 대한펄프. 이런 회사를 키워준 겁니다. 아메이에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대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미 부사장님이 나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발굴한 중소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에게 우리의 그 어떤 기술들, 상생 철학들, 그리고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줘가지고요, 잘 만들면 그걸 아메이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 채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아니,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휴를 하면 중소기업은 항상 을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갑질하잖아요. 아메이는 그렇지 않아요. 기업들을 살려주는 이런 상생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S, 해결됐네요. 소셜. 네. 마지막으로 ESG의 지역, 거버넌스, 기업이 투명한가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미국 본사를 갔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뭐가 있었냐면 특허의 복도라고 세계 특허를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700개의 세계 특허를요. 놀라운 일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세계 특허가 있는데 이 세계 특허의 명의가요, 아메이가 아니더라고요. 개인이에요, 개인. 예, 제가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아메이는 특허를 내면 연구원한테 그 특허권을 줘버린대요. 와, 대박 아니에요, 이거? 연구원 개인이 그 특허권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평생 그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겠죠. 이게 더블X 통 만든 그 연구원이 3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WX가 팔릴 때마다 이 연구원들이 로열티를 받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이 기업의, 이 아메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연구를 어떻게 할까요? 밤낮 없이 할 거 아닙니까? 기업이 시켜서? 아니요, 자발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 700개가 다 그렇더라고요. 투명하지 않아요? 함께 직원들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이런 기업의, 이런 정책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제품, 이런 좋은 제품들을 쓰면서 내가 써보고 좋은 소비의 경험을 전달하는 게 사업의 시작인 겁니다. 왜 못합니까, 이거? 예. 그리고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내가 제품을요, 치약도 써보고, 샴푸도 써보고, 바꿔보는 게 시작입니다, 아메이에. 예. 이렇게 바꾸다 보면 점수가 쌓여요. 아메이는 되게 웃긴 게 독특한 게요. 내가 소비한 점수와 내가 연결과 공유를 해서 내가 연결과 공유한 사람들이 쓴 점수를 합쳐줘요. 대박이에요. 나 혼자 20만 점을 쓴 게 아니라 내가 연결하고 공유한 사람들이 쓴 걸 다 합쳐서 20만 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3%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합리적이죠. 간단하죠. 그죠? 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야, 제품 괜찮네. 좋네. 그래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지인한테 알렸다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A라는 친구도, 야, 괜찮네. 나도 한번 써볼까? 아메이 회원가입에서. B라는 친구도, 그래, 나도 한번 써볼게. 네가 추천하니까. 이렇게 공유가 된 거예요. 내가 아메이에서 물건을 사다가 다시 파느냐.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써보니까 괜찮더라. 너도 가입해서 네가 써봐. 라고 연결과 공유를 한 거예요. 나한테도 연결과 공유해준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요. 네. 자, 이렇게 스폰서도 나한테 연결 공유했고, 각자가 연결과 공유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각자가 쓴 제품의 양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점. 예, 제가 점수랑 돈이랑 같다고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1.6, 1.7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오늘은 같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누가 캐시백을 가장 많이 받겠나라고 질문을 드리면, 처음 들으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이 스폰서라고 찍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다고. 먼저 했다고요. 그게 다단계거든요. 그게 피라미드잖아요. 아메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했다고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일찌감치 망했어야 돼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한번 원리를 한번 보고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보너스를 나눠주는 원리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입니다.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나눠주거든요. 이 원리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A, B가 가장 나중에 했으니까 나눠줘 보면 얼마입니까? 6,000원씩 받아갑니다. 아까 해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있으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 예, 나는 내가 쓴 거 20만 점. 내가 연결하고 공유해서 쓴 사람이 20만, 20만. 이 세 개를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럼 60만이 돼요. 요 표하면 6%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36,000원이 나오는데 이걸 나 혼자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60만도 나 혼자 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60만이면 36,000원이 나오는데 36,000원을 3명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 가져요? 12,000원씩? 그거는 공산당이죠. 그게 아니라 노력순으로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6,000원 중에서 이 A와 B가 노력한 6,000원, 6,000원 합이 12,000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24,000원이 남아요. 그게 여러분 거예요. 간단하죠? 자, 똑같이 또 해볼까요? 스폰서는 점수 80점, 80만 점. 80만 점이 요 표하면 아직 9%가 안 되니까 68, 48, 48,000원이 나와요. 48,000원도 나눠줘야죠. 24,000원, 6,000원, 6,000원 합이 36,000원을 빼주고 나면 12,000원이 되죠. 이게 스폰서 보너스. 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많아요. 먼저하고 나중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간단해요. 스폰서는 한 명과 나한테 연결했고 나한테만. 나는 2명한테 연결한 겁니다. 내가 2배를 더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A가 더 많이 연결하면 A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방식이 아메이 방식입니다. 공정한 거죠.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요즘 20대들, 30대들 공정 많이 외치잖아요. 가장 공정한 겁니다. 선착순 없고 낙하산 없습니다. 아메이. 그런 게 요즘 20, 30대들이 광분하는 거죠. 아메이를 들으면. 요즘 20, 30대 가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예, 진짜로요. 예. 자, 한 달 시간이 지나서요. 다음 달에 내가 2명한테 알렸는데 1명한테 더 알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가 3%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은 2명하고 나눠 쓰고, 어떤 분은 1명하고 나눠 쓰고, 어떤 분은 혼자 쓰고요. 예. 이렇게 해서 3% 되는 분이 3분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또 한두 명한테 알리다 보니까 전체 점수가 120만 점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들 수입이 약 한 15만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메에서는요, 이런 그림이 그려진 분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 축하한다고요. 샘플팩을 1년 12달 동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드립니다. 단 이런 것을 지속하셨을 경우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메이는 소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써보시라고요. 써보시고 좋으면 본품 쓰시고 또 주변한테 전달해 보시라고 이렇게 샘플팩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친구, 이 친구가 자기도 통장에 한 6,000원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나보고 얼마 받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15만 원 정도 받아. 이런 샘플팩도 받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받게 됐어? 돈도 15만 원이나 들어온다고? 괜찮네. 나도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다음 달이 되니까요. 자기 지인들한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여기서 한번 바꿔 써볼래? 그래서 3명의 친구에게 알린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 겁니다. 이 친구도 전달하다 보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안 됐지만 6% 이상의 점수가 됐어요. 60만 점 이상. 이 친구도 60만 점 이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6% 이상이 세레그가 만들어지고 전체 나의 점수를 총 합쳐가지고 400만 점 이상이 되면 나를 브론즈 빌더라 그럽니다. 핀도 줘요. 이제 핀도. 예. 그리고요. 수입을 원래 받는 거에 30%를 더 주게 돼요. 더 받게 돼요. 아메에서 작년부터요. 그래서 총 수입이 얼마가 되냐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괜찮지 않아요? 요즘에 뭐해서 100만 원 봅니까? 예. 부업으로 치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한 달 꼬박 일해야 받는 월급입니다. 이거. 월급으로 치면 사실 월급 아니에요. 노동소득 아니고 자산소득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 100만 원의 값어치는요. 예, 여러분들 어떤 가치가 있냐 하면 정기예금 8억 원 이자입니다. 이게 100만 원. 3, 4만 구독자 유튜버가 돼야 100만 원 돈 들어옵니다. 4억 원 건물의 임대료입니다. 꽤 괜찮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4억 원짜리 건물 사는 게 빠르시겠습니까? 이런 요만한 네트워크 만드는 게 빠르시겠습니까? 이거요, 요즘에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만들거든요. 예, 진짜요. 100만 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자, 이렇게 도전하시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지나 브론즈 빌더를 지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알린 사람이 또 브론즈 빌더가 되시고 내가 알린 사람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는요, 지난달에 사는 샴푸 비누가 안 떨어져서 10원도 안 쓰다고 가정해 볼게요. 빵입니다. 예. 매달 의무적으로 쓰고 판매하게 만드는 게 다단계잖아요. 아메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생필품 안 떨어졌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그랬건 저랬건 내가 알린 사람이 쓴 것도 내 점수로 잡아준다 그랬으니까 전체 점수가 1200만 점이 돼서 23% 보너스를 받습니다. 얼마가 들어와요? 276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나눠줄 사람 쫙 합치면 이 나눠줄 돈이 132만 원이 되거든요. 276만 원에서 빼주면 144만 원이 나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받을 때는 아까 제가 점수랑 돈이 나거나 한 1.7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25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추가 소득, 소득의 다변화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죠? 예. 저는 이 그림을 학교 다니면서 휴학 중에 해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좀 특별해집니다. 이 수입이 매달 나오게 되고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하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상속까지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메에서 발행하는 잡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핀이 올라가는데 그 핀이 올라가서 인증해주는 사진을 매달 아마그램에 예전에는 올려줬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라고 나와요. 고. 돌아가신 분인데 사업이 성장한 겁니다. 상속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분 명의로 아직까지 되어 있어서 이분이 올라간 거예요. 플래티늄이 되셔가지고. 몇 개월 후에는 자녀한테 상속이 됐겠죠. 상속 과정 중에 사람이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사업이 성장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게 특징인 겁니다. 예. 이게 대박인 거 아닙니까? 예. 상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점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 특별해집니다. 한 달에 1000만 점 이상이 넘어가시면 SP라는 핀을 드리고요. 약 250만 정도 수입이 되고 한 달에 쓰면 석 달도 되겠죠. 1년에 3달이 1000만 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GP라 그러고요. 수입 비슷하고 1년에 1000만이 6번이 넘어가면 플래티늄이라 그럽니다. 수입은 250, 300 비슷하고 축하한다고 250만 원 성취 보너스도 주고요. 연말에 보너스도 또 주고요. 그래서 1년 수입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됩니다.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금 2돈 주죠. 예, 금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금바를 드립니다. 2돈짜리. 예, 괜찮죠?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요, 1000만 점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사람이 되면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사람이죠. 이런 분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요. 정치 보너스하고 연말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 5천에서 7천만 원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주부 같으시면 이 정도만 돼도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만들어놔도 노후가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저는 멋진 핀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되셔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플래티늄이 되셔서 두 분한테 알려주셔서 두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두 분이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에서 아파이어라 그래요. 예, 6천에서 8천 정도 소득이 되고요. B는 더 많이 알려서 3명한테 알렸습니다. 그럼 B를 에메랄드라고 그러고요. 연 8천에서 1억 2천 정도 소득이 됩니다. 아메에서는 이 핀을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핀이라고 말합니다. 예,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다. 그래서 애매하다 그래서 에메랄드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에메랄드 너무 좋은 핀.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것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2년이 채 되기 전에 에메랄드가 되더라고요. C는 더 많이 알려서 플래티늄이 6명이 나왔습니다. 나 혼자도 성공하기가 사실 힘든 시기, 요즘 같은 시기에 6명과 함께 성장했다. 그래서 아메에서 C를요, 다이아몬드라고 인정해 드립니다. 연 1.5억에서 2억 정도의 소득이 되고 여행을 한두 번 더 가게 됩니다. 멋진 여행들을요. 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요. 이분들이 1000만 점이 안정이 돼서 이제 1년 12달 1000만 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다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그럽니다. 수입은 2억 정도가 되고 여행은 또 더 가시게 되고. 멋지죠? 여기까지 되시고 나면 여러분 삶에 완벽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연수입 2, 3억 정도 되시면요. 근데 나는 자유로운데 이분들이 또 에메랄드가 되시고 다이아몬드가 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이분들이 또 사파이어도 되시고 에메랄드도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핀이 아직 이만큼 남았거든요. 여러분이 알린 분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나고 에메랄드가 나고 다이아몬드가 나면 점수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점수가 10점이 되면 수석 다이아몬드, 25점이 되면 더블 다이아몬드, 100점이 되면 파운더스 크라운 엠베드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 멋지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성공해 가는 겁니다. 예. 이런 멋진 시스템을 63년 전에 생각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메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도 20몇 년이 지난 지금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제 꿈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버시는 이런 크라운 엠베서더 이상 16명이 있습니다. 저처럼 다이아몬드 이상은 1000명이 넘습니다. 예. 누가 안 된다 그럽니까? 이렇게.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티늄 이상이 되면 일정 여행 점수가 되시면 플래티늄 이상 중에서 여행을 가시죠. 올해는 태국 치앙마이를 가거든요.
예, 가족과 함께입니다. 가족들 다 같이 4명. 예, 멋지지 않아요? 예,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행을 한 번 더 간다 그랬죠. 예, 올해 다이아몬드 여행지는 이제 확정됐습니다.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예,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좀 더 먼 곳에, 좀 더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2년 반 후에는 이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걸려 있죠. 2024년도까지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이 되시면 지중해 크루즈를 갑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파운더스 플래티늄 3명이 만드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파운더스 에메랄드예요. 네.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시면 이 지중해 크루즈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도전하셔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아들도 여기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들과 함께 가는 삶. 네. 멋질 것 같아요. 네, 2014년도에 저희들은 크루즈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10년 전에요. 플래티늄 이상 여행님수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여행들을 매년 다닐 수 있습니다. 예, 누구와 함께요?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요, 이 또 다른 가족이 된 파트너들과 함께 너무너무 재밌는 여행들, 신나는 여행들, 점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2019년도에는 수석 다이아몬드였어가지고요. 수석 다이아몬드는 또 좀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예, 다이아몬드보다 더. 예, 그래서 이런 퍼스트 클래스도 타고 다니게 되고요. 공항에 가면 저희들이 짐을 운반하지 않습니다. 리무진이 와서 이렇게 딱 운반도 해주고요.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두바이에서 이렇게 우연하게 함께 갔던 여자 사장님들도 많았는데 남자들만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제 42년지기 친구입니다. 유치원 친구입니다. 유치원 친구. 파운더스 플래티늄입니다. 여기 왼쪽은 제 대학 때 제 1호 회원입니다. 제 1호 회원. 저의 1호 회원. 대학교 1년 후배인 제 의형제 같은 또 친구죠. 후배이자. 사파이어고요. 여기는 우리 처남이에요. QMRR도고요. 여기는 안지는 10년 됐지만 새롭게 알게 된 또 다른 가족인 거죠. 점점. 야, 이렇게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제 첫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만 19세예요. 예. 어제 사업 설명을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빠가 누군지. 예. 근데 사업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꿈이 그거래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20살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지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 여행을 다니면서 아메이의 성공자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메이를 열심히 할 거래요. 그래서 크루즈를 같이 갈 거래요. 이렇게 가족과 아이들과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검증은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한테 살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대요. 저희가 뭐가 잘나서 PC방 알바하던 저희가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저희가 레드카페,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페도 걸어보고요. 얼루어 유명 잡지의 표주 모델도 돼보고요. 얼루어 잡지 아시죠? 미용실 가면 많이 있는 거. 이 잡지의 표주 모델도 돼보고요. 이런 토크쇼에도 나가보고요. 뭘 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아메이를 하지 않았다면 꿈도 못 꿀 인생입니다. 이런 수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아메이 행사의 사회도 봐보고요. 부부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 아메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트너 사임들, 플래티늄 이상 사임들과 2019년도엔 여행도 같이 갔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썼어요. 이제 3일 전에 나왔습니다. 따끈한 책입니다. 24년 동안에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수많은 아메이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그 성공의 원리들을 조금 정리해 본 건데요. 24년 전에 제가 배웠던 성공의 원리나 24년이 지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성공의 원리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정리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또 멋진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책을 쓸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저 책 쓰는 게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네, 꿈을 이루게 됐고요. 오늘 보니까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기개발 분야에 100위 안에 들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 아메이가 행복합니다.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을 우리는 EDC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의 준말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매일 행복하게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죠. 그래서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관대해지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누군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얘기나 뭐 행동을 해도 좀 참을 수 있고 또 베풀기도 하고 또 기부도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유로운 삶,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매일 살 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래요. 따뜻해지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커지는 마음, 삶. 그게 EDC라고 합니다. 제가 24년 전 PC방 알바했던 제가 EDC의 삶을 살고 있네요. 아메이의 창업 이념인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저는 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걸 가족과 함께 하고 싶고 그걸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그걸 아메이 보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우리는 그 아메이를 저는 24년 전에 선택했고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요. 뭘 하면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생필품 바꿔 쓰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드시면 꾸준히 소비해 보십시오. 소비하다가 마음이 내키면 알려보세요. 그러면 작은 사업이 시작됩니다. 10만 원, 20만 원 버는 사업이. 근데 나는 이걸 제대로 내 인생을 바꾸는 자산소득을 만드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나는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 그럼 그건 사업이죠.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반드시 이런 미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온라인을 오디오를 통해서 알아보시면서 방법을 배우시면서 알리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아메이를 통해서 저처럼 제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은 삶이 자유로워질 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자유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이상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지 않을 때 오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다울 수 있고요. 나다움 속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메이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거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기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기회다 싶어서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멋진 아메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